안녕하십니까. 오늘자로 그 검찰청이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런 데 그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오늘 통과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조국이도요, 성명을 내가지고 조국이도 이제 그 검찰의 그 인광보다 검찰이 왜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나 수사 안 하고 계속에 그 정치 보복만 했느냐, 정치 검사들. 이런 식으로 그 조국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대검의 지금 차장이 노만석이거든요. 노만석. 어제까지 계속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총장이 이제 와서 이게 반발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노만석, 이 사람은 이제 그 저하고 동갑의 70년생인데, 제보다 이제 연수원은 1년 후배입니다. 고향이 또 저하고 똑같아 창녕입니다. 경남 창녕. 그리고 이제 29기. 그런데 이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때 대검에 부장하다가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어떻게 발탁되는지 하여튼 이 대검 차장까지 돼가지고 총장 대행하는 이게 노만석인데요. 근데 노만석 총장이 이제 와가지고요, 계속 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한 몇 번 떠드니까 오늘 그 경향신문하고요, 한글레 신문에 보면 사설로 노만석을 왜 그냥 두느냐.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고 노만석을 징계해라. 이런 데 그 사설까지 실렸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대검의 지휘부가 이제 그 전국에 돌면서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제 그 수뇌부는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대검 수뇌부의 평검사들이 계속 그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 대검 수뇌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계속 위헌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왜 헌법 안 바꾸고 검찰청 없앴느냐, 이름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성명을 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좌파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노만석을 징계해라, 노만석을. 이런 식으로 그 총장 대행을 공개하고 있는 이런 데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요. 이제 검찰청이 진짜 7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과연 이게 그 검찰이 어떤 대응을 할까? 진짜 이게 어떻게 그냥 뭐 조용히 삼겨 죽는 개구리처럼요, 계속 몇 년 전부터 이게 야금야금 검찰의 권한이 조금 축소가 되고요. 처음에 모든 걸 다 수사하다가, 그 다음에 뭐 6대 범죄 수사하다가, 그 다음에 2대 범죄만 수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폐지되니까 우리 그 가마솥에 개구리가 이제 그 삼겨 죽듯이 온도를 조금씩 올려가니까 근데 완전히 검찰이 삼겨 죽는, 그래서 검찰이 진짜 한 번에 제대로 저항도 못 해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아니면 뭔가 강력한 검난, 강력한 그 반발이 나올까? 이런 게 그 법조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 검사들이 목숨 걸고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이제 뭐 검사들이요, 거의 뭐 칼잡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사표가 나왔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출사표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는 이게 강력하게 검찰이 반발했어요. 근데 검찰도 이제 야금야금 삼겨 죽는 개구리처럼 우리 강력한 저항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노만석이도 그냥 이름만 검찰청 유지하자 이러지, 그냥 수사권 다 가지자 이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노만석이도 저는 어렵다. 지금 검사들 만나보면요,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아이씨, 나도 이제 뭐 일 안 하고 그냥 워라밸
나도 이게 그냥 기소나 공소나 유지하면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냥 편하게 살자. 뭐 내가 이게 밤샘하고 막 주말까지 너무 고생해서 수사하면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포자기하는 분위기 검사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현재 그 대규모 이미 검찰이 많이 떠났고요. 또 친윤 검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는 느낌, 법조계의 일반적인 느낌은 소리 소문 없이 검찰이 가마솥에 삼겨 죽는 개구리처럼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거 보면 이게 진짜 검찰이 부끄럽기는 부끄럽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참 이게 검찰이 부끄러운 모습이 맞아요. 자기 조직이 없어지면요. 조직이 없어지면 이게 다 들고 올라서 저는 사표를 내든지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몇몇 검사가 뭐 내부에 그냥 글을 올리도요. 그 소리, 찻잔 속에 태풍일 뿐이에요. 몇몇 검사들이 뭐 내부에 2%의 글을 올리고 해도 결국에 그 찻잔 속에 태풍이고 대부분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옷을 벗고 나가자. 나가서 이게 그 나도 변호사 해가지고 돈이나 벌자. 내가 이게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게 정말 저는 심각하다. 우리 나라 시스템이요. 완전히 붕괴된다고 봐요. 이거는 절대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계약 중에 계약입니다. 우리 개혁이란 거는 옛날 제도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검찰 제도는요, 옛날이 제일 좋았어요.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할 때요, 검사가 전면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면서 통제하고요, 할 때 그때가 제일 인권 보장이 되는 거고, 그때가 제일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검사가 유치장, 경찰에 가가지고 유치장도 감찰하고요,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미진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고요. 이때가 그래도 사건 처리가 제일 빠르고, 그때가 범죄자 처벌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부패범도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해도 과거에 검찰청만큼 수사 못합니다. 그건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검사들은요, 법률 지식도 압도적으로 뛰어나고요. 거기다가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 정관예우.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잘 안 봐요. 완전히 강골 검사들은 그대로 사표 써도 다 잘 나가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옛날 검사 출신 국회의원 많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변호사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이종건도 나가서 100억 버는 거 봤잖아요. 근데요, 경찰은요, 중대범죄수사청도 경찰이잖아. 이 사람들은요, 신분, 계급이에요. 계급이 안 올라가면 정년퇴직으로 거지됩니다. 바로 이게 백수가 됩니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경찰인데 총경 승진 못해가지고 나이 50에 넘으면요, 실업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 있게 원칙 수사를 못하죠. 수사하다가 찍히면 권력에 바로 옷 벗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이게 변호사를 할 수 있나? 못하죠. 바로 이게 백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계형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동경지검의 검사 특수부가 왜 일본의 국회의원들 많이 수사합니까? 저는 정답하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게 권력직 있죠. 권력자들, 힘센. 절대 수사인데 거의 불가능할 거다. 확실하게 이춘석 의원처럼 확실하게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조금 하는 신용하겠지만 그런 게 기획수사나 확실하게 권력 수사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결국 이게 검찰청이 폐지되고요. 이렇게 되면 가장 덕보는 거는 권력자들, 특히 권력 잡고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실의 권력자들이 가장 수혜를 볼 겁니다. 검찰청 없어지면. 그 다음에 마약이나 또 조직 범죄자들, 주가 조작, 이런 거는 검찰이 전담팀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경찰이 파편화돼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패가 판치는 거고요. 가장 피해 보는 거는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있잖아.
보이스피싱이나 조직범죄의 피해자들 또는 이게 주가 조작 피해자들 이런 데 분들이 가장 그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서는 뭐 수사가 제대로 기획 수사나 이게 수사가 사실상 그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그 요즘 이게 신종 범죄가 법적으로 복잡하고요. 법리적으로 이게 고도의 전문 법률가들이 수사해야 될 이런 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그 사법고시 로스쿨 붙은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순경부터 경찰하고요. 법률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 이게 그 신종 법적으로 이게 복잡한 이런 범죄 수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참 이게 그 안타까워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거기에 검사들이 찍소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면 이게 평검사에 다 소집해가지고 전원이 100% 이게 그냥 검사 3,000명이 사표를 던지면서 어떻게든 이게 저항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그 뭐 몇 명이 그냥 걸어올리는 정도? 그러면서 이게 뭐 임원장이나 막 검찰의 오적이 있다 말도 안 해 떠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자업자득으로 그건 맞아요. 자업자득으로 검찰이 역사에 사라지는 이런 게 부끄러운 어떻게 75년 검찰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이렇게 검찰이 조용할 수 있나. 정말 이게 그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 검찰청 폐지는 계약 중에 계약이다. 그러면 이게 강력하게 반발해야 되는데 이상할 만큼 이게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어떡합니까? 조직이 정권이 바뀌면요. 언젠가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그 법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이 되면요. 언젠가는 이게 다시 검찰이 복원돼야 되겠죠. 검찰이 언젠가 다 되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들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앞으로 그 검찰청은 복원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너무 정말 이게 찍소리 못하고 없어지는 이런 데 부끄러운 모습을 검찰이 보이고 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누가 도와주겠는가. 결국에 검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 투쟁하고 싸우지 않는데 누가 국민이 도와주겠습니까? 지금쯤이면 모든 검사가 전원 사표를 내고 전부 떠나겠다면 공소가 마비되면 그러면 이재명 정권도 눈이라도 깜짝하는데 그것도 그 정도 용기도 없는 정말 이게 검찰이 부끄럽다. 저는 사표 내면 국가 사법이 마비될 거 아닙니까? 범죄자 재판 공소도 우리 안 하고 다 사표 내고 나가겠다. 나가 변호사 하세요. 근데 그걸 남아서 검사로서 수사는 다 뺏기고 그냥 기술자나 월급 받아먹고 편하게 살겠다. 내지 내 혼자 나가서 에이 변호사에 돈이나 벌겠다. 이런 자세로는 절대 사법 붕괴를 막을 수 없다. 검사들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